목마르게 오솔길을 걷다가 맑은 물이 고인 옹달샘을 탁 만났을 때 그런 지혜를 전해주시는 분이 최재천 교수이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생물학자로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과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지내셨습니다. 개미 연구로 개미 박사라 불리기도 하는데 유튜브 최재천의 아마존을 보면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국어책에 실린 교수님의 글귀 항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류가 기술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세상이 좁아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외래 문명이 본물처럼 흘러 들어온다는데요.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부분의 언어들이 자체를 감출 거라고 그런데요. 일본은 아예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려고 한다는데요. 그러면 우리말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나라에는 항소개구리가 도입되면서 개구리를 먹고 살던 뱀까지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물고기도 미국산 블루길이 물길을 장악하고 있다는데요. 절대 다수가 적응을 못하는 도입종이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종은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성공을 거두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서식지의 토종이 세약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토종이 강건한 곳에는 외래종은 거의가 발을 못 붙인다 그래요. 바꿔서 말해보면 스스로 아끼지 못한 문명은 외래 문명의 텃밭을 뺏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우리 글 이야기인데요. 영어는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하기도 하더라도 영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이라는 것이죠.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를 돌보지 않은 채 항소개구리를 들여오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한류가 세계로 전파되면서 한국의 드라마나 BTS, 한복, 우리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요. 그것들이 세계적이기 전에 한국적이기 때문에 비교 희소성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국 대륙이 유럽 대륙에 비해 면적은 2배가 넘고 인구는 3배가 넘으면서도 유럽은 36개로 쪼개져 있는 반면에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자인 것이죠. 중국 13억 인구가 한자라는 상형 문자를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매개가 그 나라의 말과 글인 것이죠. 전라도 지방의 창가나 강원도 정선의 장타령, 밀양, 아리랑 이런 것을 영어로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언어가 사라지면 문화도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지면 말과 글도 사라지는 것이죠. 이 문화 전파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수출 재원이 되는데 그야말로 돈 되는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산을 우리 스스로 망쳐버립니다. 요즘 방송이나 매체를 보면은 지나치게 외래어 사용이 많아서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해보면 당하고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도 나무 말 나무 글을 써야 하는가 하고요. 외래어를 쓰지 못해서 한장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60, 70년대에 시골에서 어쩌다 영화 한 편 보러 극장에 가면은 대도시에서 돌고 돌아서 온 필름이 낡고 흠이 많아서 영화 속에 비가 오듯이 주룩주룩 이렇게 흠이 져 있습니다. 또 때때로 음성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 뒤쪽에 있는 어느 청년이 소리를 지릅니다.
토끼 하고요. 토크 말하다의 영어를 우리식으로 발음한 것이죠. 그때 어린 나도 굳이 영어로 소리치는 그 청년이 철없이 보였습니다. 다 천박한 발상에서 나오는 현상이지요. 오히려 우리말 적당한 말 잘 골라서 쓰면은 그게 더 품격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백기환 선생이나 이호도 건정생 선생님 모두 우리말을 크게 사랑하셨던 분들이죠.